기관 상태 보고. 정상입니다. 최대 속력 유지 중입니다. 4,400톤급 대한민국 최정예 구축함 최영암.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20명의 목숨을 짊어진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이란 영해선 불과 1마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피말리는 밤샘 항해 끝에 도착한 바다. 하지만 최영암에 내려진 진짜 명령은 출격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실 계기 바늘이 붉은 한계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만 무스카트 항에서 긴급 출동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최영암은 단 1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구 앞에 갇힌 20명의 국민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오직 이 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갑판 아래 격실, 검문 검색대 대원들의 손끝에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탄복 조임새를 바짝 당기고 탄창을 결착하는 동안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탐실 화면 앞을 지키는 300명 승조원의 눈빛, 그들이 향하는 바다 끝에 20명의 피 끓는 목숨이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최영암이 마침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레이더 위에 수십 개의 어선과 화물선 점들이 떠올랐지만 한국 캐미오는 없었습니다. 좁은 해협 안쪽, 레이더 화면 위에 시뻘건 영해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이란과의 전쟁, 넘지 못하면 국민의 포기. 우리 배는 그 선밖에 멈췄고 우리 국민은 그 선 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 청와대로부터 닿아야 할 무전기는 무덤처럼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최영암이 대체 어떤 배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4,400톤급 구축함, 승조원 300명,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최정예 검문 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를 품은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자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신화로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10년 전 새벽, 소말리아 아덴만, 총탄이 빗발치는 가판 위로 몸을 던져 해적에게 붙잡힌 선원 전원을 살아 돌아오게 만든 아덴만 여명작전. 단 한 명의 희생도 허락하지 않았던 기적의 이름. 세계가 놀라고 온 국민이 울었던 그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이 최영암이었습니다. 한진 텐진호 구출작전까지 붙잡힌 국민을 바다 위에서 되찾아온 기적을 이 배는 2번이나 해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구할 능력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배가 지금 바로 저 바다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암이 움직였다. 뉴스 자막이 뜨자 온 국민이 믿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 부대가 갔으니 10년 전처럼 우리 국민을 다 데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덴만의 상대는 무법자 해적이었습니다. 구해오면 전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한 국가의 정규군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란 해군 기지 부두 한복판. 영해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구출이 아니라 전면전이 됩니다. 헬기가 뜨자마자 이란의 방공미사일이 발사될 것이고 대원들이 내리기도 전에 배는 잿더미가 될 끔찍한 상황. 구할 수 있는 무적의 능력을 쥐고도 단 한 발의 총알조차 쏠 수 없다니. 300명의 무적 전사들을 태운 최영암은 20명의 국민을 불과 눈앞에 두고 피눈물을 삼키며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전선은 전혀 다른 미친 듯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해적을 잡던 청해부대가 다른 나라 정구를 상대로 출동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둘로 찢어졌습니다. 피 끓는 분노와 차가운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외교 대화도 하기 전에 군함부터 보내서 이란을 자극하면 선원 20명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국민이 총구 앞에 잡혀있는데 군함을 안 보내면 그게 무슨 나라냐.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최영암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말을 아끼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기자들이 늑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대변인의 말은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접근했습니까? 구출작전은 실행합니까? 공격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대변인은 굳은 표정으로 준비된 단 한 문장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자세한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국민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브리핑을 보고 있는 건 한국 국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정부와 무자비한 혁명 수비대 역시 이 방송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영함의 위치나 작전 카드를 단 한 장이라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정부는 곧바로 반다르 아바스 부두로 날아가 20명 선원들의 목에 걸린 밧줄을 더 바짝 쥐어들 것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성급하게 군함만 보냈다는 온갖 비난과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정부는 피말리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이란 부두에 갇힌 20명의 시계는 더욱 끔찍하게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영함은 그 바다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 포를 쏘아 올리는 것만이 군함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와 곧바로 비상회선을 열었습니다. 외교부, 해양수산부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군함 한 척이 낯선 바다에 홀로 떠 있었지만 그 배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캐미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고 험한 바다를 우리 배 여러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화물선, 컨테이너선, 그 배들에도 거친 바다를 누비는 우리 국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척이 잡혔다는 것은 다음 배도 놈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좁은 길목이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멈춰서게 될 극단적인 국가위기. 최영함의 진짜 임무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나가는 우리 선박에 안전조치를 전달하고 항로를 틀게 하며 곁에 밀착해 거대한 방패처럼 호위하는 것. 피말리는 무전이 쉬지 않고 타전됐습니다. 전방 해역 이상 없음, 예정 함로 유지 가능, 우연 15마일의 우리 상선 확인,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붙는다. 선원들이 갑판으로 나와 든든한 회색 군함을 바라봤습니다. 안도의 눈물로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죽음 같던 바다의 공기가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한 척은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 공포의 바다에서 대한민국 상선은 단 한 척도 더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회색 군함이 눈에 보이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 상선들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버티고 있다.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최영함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서 국가는 그렇게 국민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 이란의 설명은 조금씩, 그러나 기이하게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순서대로 놓아보면 아주 끔찍하고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처음 나온 말은 해양 환경 규제 위반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바다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요구하자 단 한 장의 서류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나온 말은 아예 달랐습니다. 배 안에 밀수품이 실려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통보였습니다. 환경 오염과 밀수는 완전히 다른 혐의입니다. 하나는 바다에 무언가를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는 배에 무언가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배, 같은 사건인데 이유가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증거를 끝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명확히 적힌 정식 화학 제품을 두고 억지로 조작한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선사조차 배 안의 진짜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선사는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배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영해로 진입한 것이다. 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발표.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선사는 피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사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복면을 쓴 이란 군인들이 실탄 장전된 총구를 들이대고 무방비 상태의 선원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완벽한 무장 납치였습니다. 통신이 끊긴 뒤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지옥 같은 일은 회사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다시 사법 절차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자는 언제나 추악하게 감출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동안 우리 배는 이란 부두에서 단 한 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영함은 해협 밖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 캐미오는 부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 거리는 겨우 손가락 한마디. 100길로 몇 시간이면 닿는 지척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절벽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군함에 탄 300명은 그 선을 넘을 수 없었고 부두에 묶인 20명은 그 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피말리는 대치가
숨막히게 이어졌습니다. 배 위에서는 시간이 괴물처럼 흘렀습니다. 아침이 오면 20명의 목숨이 무사한지 셌고 발전기를 확인하고 화학제품 온도를 재며 일지를 적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유령선의 항해 일지가 매일 한 장씩 슬프게 채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갑판 난간에 기대어 육지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세상. 살아서 저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저 불빛 아래 손만 뻗으면 닿을 전화기가 있을 텐데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밀려오는 공포와 싸우며 선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기댔습니다. 그러던 해군 군함이 근처까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칠흑 같은 선실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 밤은 전날의 공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얀마 선원 하나가 간절한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배가 왔다고. 그게 정말 진짜냐고. 여러분, 벼랑 끝에 인간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건 당장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국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숭고한 믿음 하나입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부산, 그리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허름한 집, 20곳의 가족들이 핏발선 눈으로 고국의 뉴스를 반복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명이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 네 사람이 대체 어떤 표정으로 총구 앞에 서 있는지 뉴스 화면은 끝내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돌아올 사람을 위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수저 한 벌을 끝내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도 선실 차가운 벽면에는 피말리는 절망을 뼈에 새기며 견뎌내는 금이 또 하나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1월 7일 피말리는 사흘의 침묵을 깨고 서울에서 출발한 외교부 실무대표단이 테헤란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시각 주이란 대사관 직원들이 억류 현장인 반다르 아바스 부두로 긴급히 내려갔습니다. 배가 잡힌 지 사흘 만에 드디어 우리 국민의 살아있는 얼굴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 대한민국이 쥔 것은 레이더 위에 차가운 신호뿐이었습니다. 서울로 타전된 보고서는 단 2줄. 선원들 안전 확인, 건강 상태 이상 없음. 그 피말리는 한 줄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은 악몽 같은 사흘을 뜬 눈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테헤란 회담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단은 이란 외교부 당국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억류를 즉시 해제하십시오. 우리 국민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응대는 정중했습니다. 차가 나왔고 양국 우호를 말했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회담은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에도 통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두의 배도 가판이 이란 병사의 총구도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담장에서 오간 정중한 외교적 수사들은 차가운 부두까지 단 한 걸음의 구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외교의 벽 앞에서 상식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국장급으로 안 된다면 급을 올린다. 차관이 직접 간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관의 방문이 배를 풀어주는 대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짜 구조를 통째로 드러내 보이게 될 줄은. 1월 10일 외교부 제1차관이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동안 외교차관, 외교장관, 중앙은행 총재, 최고 지도자실 외교고문, 의회 안보위원장의 법무차관까지 이란 권력의 거의 모든 축을 뒤흔든 메머드급 행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단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동행해 있었습니다. 배를 풀러간 외교 현장에 대체 왜 경제부처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중앙은행 총재를 마주하자마자 이란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화 동결 자금 무려 70억 달러를 당장 내놓으라고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인질로 잡힌 국민을 구하러 간 자리에서 회의장은 이란의 서슬퍼런 돈 요구로 얼룩죽져 버렸습니다. 우리 쪽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인도적 물자 수출을 강조하며 끈질기게 설득하려 했지만 이란이 원한 건 그런 따뜻한 미봉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뒤에는 국제 외교 상식을 소름 돋게 깨부수는 괴이한 함정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차관의 방문은 배가 납포되기 한참 전부터
이란 정부와 이미 굳게 약속되어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배가 잡힌 날은 1월 4일, 차관이 테헤란에 도착한 날은 1월 10일. 엿새, 한 나라의 차관이 엿새 뒤에 올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나라의 상선을 납포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손님이 오기로 한 날짜를 버젓이 손에 쥐고서 그 손님의 목에 먼저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 미친 짓이 왜 벌어졌는가? 해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배를 잡은 자들과 우리가 만나러 간 자들이 애초에 뼛속까지 완전히 다른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이란 외무부는 정중하게 차를 내어주며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탄을 장전하고 한국 캐미오 갑판으로 뛰어오른 건 외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직속의 무자비한 무장 조직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대통령도 외교장관도 통제할 수 없는 조직, 오직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무소불위의 살인 병기들. 즉, 우리가 사흘 동안 애걸복걸 매달렸던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그 배를 풀어줄 권한 자체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 유출된 이란 외무장관의 비공개 녹취록에서 장관 스스로 피눈물을 흘리며 토로했습니다. 외무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혁명수비대가 모든 외교를 주도한다. 우리는 굳게 닫힌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피를 말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엿새 동안 완벽한 유령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흘 내내 통곡하며 피 터지게 두드리고 있던 그 문에는 애초에 열쇠 구멍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월 11일 테헤란에서 피말리는 전화 한 통이 연결됐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과 반다르 아바스 부두에 억류돼 있던 한국 캐미오 선장의 통화였습니다. 배가 잡힌 지 2일 만에 철장 같은 갑판 위에서 마침내 진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차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원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국인 5명뿐 아니라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온 제3국 선원들까지 전원의 생사를 다급하게 확인했습니다. 선장의 대답은 바위처럼 단호했습니다. 우리 선원 20명 모두 건강합니다. 20.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선실에서 아침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세던 그 숫자가 2일 만에 처음으로 배 밖으로 울려 퍼진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선장과 선박까지 조기에 억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자기를 먼저 빼달라는 비겁한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하들만이라도 먼저 살려보내겠다는 한 명의 캡틴으로서 내린 최후의 결단. 자기가 이 지옥 같은 배에 마지막까지 남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숭고한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차관은 허탈하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흘 동안 이란 권력의 모든 축을 만나 자금 동결까지 전부 다 꺼냈지만 배는 단 1mm도 부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00명의 정예를 태운 최정예 군함도 사흘을 피터지게 뛴 차관의 외교전도 끝내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력으로도 풀 수 없고 외교로도 열리지 않는 잔혹한 사막의 감옥. 그렇다면 이 배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95일이라는 기나긴 잔혹의 시간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요? 이란이 원한 건 사과도 어설픈 환경 벌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진짜 청구서,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는 결코 지불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액수였습니다. 95일에 피말리는 인질극. 이 거대한 협상의 끔찍한 전말과 20명의 선원이 마침내 부산항으로 살아 돌아오기까지의 마지막 치열한 기록. 결코 잊어선 안 될 대한민국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소름으로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도 같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십시오.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